천주사적 반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4.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 특히 현진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이 돋보이는 분입니다. 아버님께서 수십 년간 남미의 정성을 들이며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파라과이에 큰 투자를 이끌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판타날 지역의 60만 헥타르의 광활한 토지였지요. 남미권 전체를 교육하기 위한 밑그림이요, 남북미 기독교권을 연합하여 세계 평화 실현에 앞장세우려는 큰 뜻이 거기 담겨 있겠지요. 그런데 2007년경 지도부의 관리 소홀과 파라과이 정부의 오해로 토지가 몰수당할 위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해를 넘겨 2008년 연초가 되자 아버님은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현진님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진님은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친동생이자 교육 관련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던 닐 부시와 함께 파라과이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때 현진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과談判. 니카노르 대통령은 아버님과 우리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는데 곁에서 지켜보기에도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의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현진님은 밀고 당기며 아주 지혜롭게 대통령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특히 퇴임을 앞둔 대통령에게 가장 의미 있는 레거시가 무엇인가를 각인시키면서 파라과이 정부가 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가 절실한 파라과이의 국익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오해는 풀렸고 위기는 해소되었습니다. 닥터 문과의 경험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군요. 회담장을 나온 닐 부시의 소감은 그러했습니다. 파라과이 토지 문제를 해결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 현진님의 해안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급한 불을 끈 뒤 현진님의 관심은 다른 부분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아버님은 이 버려진 땅,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남미의 작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성을 들이셨을까? 지구본 위, 대한민국의 정반대 지역에 위치한 파라과이의 지도를 보시던 현진님은 아버지의 큰 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현진님의 한 가지 구상이 마침내 파라과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8년도 첫 GPF 행사가 그해 7월에 파라과이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어려웠던 선두지역 파라과이에서 2008년 첫 번째 GPF 행사를 개최하다니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파라과이 한 곳에서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내내 세계 곳곳에서 성공적인 GPF 행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진님이 가는 곳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고는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브라질에 2,500만 신도를 둔 남미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을 이끄는 마누엘 페레이라 목사였어요. 현진님을 처음 만나고는 불과 3개월 만에 파라과이 GPF 행사에 참가한 그는 이 행사에 크게 감동한 나머지 마지막 식순에 깜짝 등장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그러고는 수천 명의 청중들 앞에서 브라질에서도 현진님을 초청하여 GPF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저 역시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페레이라 목사가 현진님의 손을 번쩍 들고 청중들의 환호에 화답하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페레이라 목사는 지금까지 현진님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큰 집이나 다름없는 기독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해 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자녀분이 남미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와 하나 되어 아버님의 오랜 서름을 씻겨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페레이라 목사는 자신의 약속대로 그해 12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GPF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현진님을 이 행사의 주빈으로 초청했습니다. 행사 비용 전부를 자신의 브라질 교회에서 부담했고 교단 소속의 목사 500여 명을 초청하여 현진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GPF 행사가 이처럼 새로운 차원의 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현진님 말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제 자신도 믿음이 부족했고 UPF 지도자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2007년 9월 뉴욕에서
대내 UPF 지도자 회의가 개최됐을 때 현진님은 그 자리에 모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버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자신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그럴 자신도 없고 계획도 서 있지 않다면 지금 나의 계획에 동참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님의 꿈을 목표한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부터 저는 온 세계에서 개최되는 GPF 행사의 놀라운 열풍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진님이 그토록 자신 있게 지도자들을 설득했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40년은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 아들의 활약을 지켜보시는 아버님의 기쁨과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완벽한 영혼을 구사하면서 하나님과 아버님의 꿈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소통하는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이었지요. 지난 40년은 내가 이 운동을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40년은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 축복도 이제는 현진이 내가 해야 한다. 언젠가 미국 순회를 마치고 귀국한 현진님에게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건네셨어요.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내 아들 진만이가 현진님을 모시고 아버님을 뵈러 여수에 내려갔을 때 몇몇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내용이지만 이제 그 말씀을 밝혀도 좋을 것 같군요. 2008년 3월 현진님은 매우 중요한 편지 한 통을 아버님께 올렸습니다. 현진님의 섭리관과 향후 자신이 펼쳐나갈 활동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장문의 편지였어요. 편지를 다 읽어보신 아버님께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흐름과 맥락을 잘 꿰고 있다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더불어 현진님의 장도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입니다. 가정연합과 교권 지도자들은 이런 충직한 아들을 불과 1년 만에 폐역한 자로 몰고 갔습니다. 축복 가정들을 하나님의 꿈의 주인으로 만들어 더 큰 미래로 도전하려던 현진님의 노력은 결국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통일운동 전체에 짙은 먹구름이 깔리게 됩니다. 현진님은 2009년 중반 이후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교회로부터 온갖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지나간 일의 가정이란 무의미한 노릇이겠지요. 그럼에도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만일 통일가 전체가 하나 되어 2008년에 현진님이 일으킨 운동의 바람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더라면 얼마나 더 대단한 결과들이 발생했을까요? 아버님께서는 승리적인 기원자를 실체적으로 이루시지 않았을까요?